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YFM 91.3MHz. 수능이 끝난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서대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는 고 있어서 뭐 겨울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 이제 드디어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것도 그건데 사실은 환절기라서 그런지 뭐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 콜록콜록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좀 덥다 싶더라도 두껍게 입고 다니시고, 많이 드시고 많이 주무시고 이러시면서 환절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상임대표와 함께 단 둘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승현입니다. 네, 우리 이제 안부는 안전하기로 했습니다. 뭐 맨날 하는 소리 똑같지. 네, 그래서 안부 없이 네. 바로 다이렉트로 일단 짧게 우리도 없어진 진행자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다만은 어떻게 한 주 동안 둘이 있으니까는 우리 시작할 때 그 얘기했었거든요. 뭐냐면은 둘이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네. 엄청 허전하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있으나 그래도 둘이 네. 있으니까 조금 자리가 넓어지고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한 명 빼자마자 바로 우리 좋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웃기긴 하네. 자리 이제 자리 크기만. 네. 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소식 짧게 그냥 하나 이야기, 뭐 우리 사연 듣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네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수행비서가 이성원 청장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인요한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지금 혁신위원장이시잖아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서대문 갑에 출마 의사가 없어진 것 같진 않아요. 아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제 사실상 출마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이제 정치계의 사람들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본인은 혁신위원장 되시기 전에 출마 의사를 갖고 뭐 신촌에 있는 행사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서대문 구청장 밴가 어쨌든 서대문구에 사는 축구 대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셨다는 게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것 같아요. 왜냐 신촌은 뭐 연대에 있으시니까, 그렇죠. 수 있으시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축구 대회까지 가신다는 거는 난 정치합니다 하고 동네에 소문내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혁신위원장이 되셔서 제일 처음 한 소리가 혁신위원장 하는데 어떻게 서대문 갑 출마하겠습니까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수행을 하는 이제 일종의 그 비서죠. 비서에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의 아들이 있더라.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는 아닌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여전히 서대문 갑에 출마할 의지가 있고, 이성원 청장은 그걸 서포트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서대문 국민의힘 지금 지역위원장, 조직위원장도 없는데 거긴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 요지죠. 근데 이게 저는 반대로 되게 이게 골 때렸다고 말해야 되나, 좀 이렇게 상황이 애매해져서 웃겨졌던 게, 이게 옆에서 이렇게 수행팀장을 이성원 청장 아들이 하는 거가 이렇게 밝혀지면서 오히려 불출마한다고, 나 출마할 생각 없다고 오히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차승현 대표는 계속해서 못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나올지 말지는 사실상 근데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는 뭐 대충 뭐 무야 약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개인적 의지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분이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험지 출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대문 갑이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냐? 험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좋은 땅은 아니에요. 네. 좋은 땅은 아닌데 험질 수 있지만, 그러니 나는 서대문 갑에 출마하겠다. 그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버스 40대인가 굴려가지고 4,000명인가 90대를 굴려서 4,000명을 모았다는 그 부산의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 만일 출마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밖으로든 안으로든 얘기를 하겠죠. 나는 출마 못하게 하고 너는 나가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본인도 예상하고 혁신위원장이 된 마당에 어떻게 나가겠냐라고 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그 꿈을 접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근데 뭐 이번에 그래서 그냥 박아버렸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안 나간다고 이제. 아니 그래도 뭐 본인은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온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야 맨날 늘상하는 게 그런 거다 아니,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또 다른 서대문의 네, 관계자도 네, 그러니까 뭐 서대문 구청의 관계자는 아니고 네. 서대문구 사람 중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수행을 한다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정확히 누군지 아직 밝혀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거를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또 이제 파악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대문 갑과 끈을 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아, 지금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원 청장의 아들도 지금 수행을 접었는지 어쨌는지까지 아직 밝혀진 건 아니라서. 그치.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그 이성원 청장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거기도 정치의 뜻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네. 사실상 수행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학생이다 이러면 이거 학생이 수학팀장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성원 청장님 나이를 생각하면은 30 왔다 갔다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학이든 어디든 학교는 일단 학생은 아닐 테고. 근데 이제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면 무언가 조금 이제 이렇게 수행팀장을 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좀 이렇게 프리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정치를 준비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들도 어느 정도 정치의 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서대문구에 출마하겠죠. 그 아들은 어느 순간에는 뭐 지선으로 이것도 또 예상인 겁니까? 아니 그렇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보통 아버지 따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출마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아주 뭐 출마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하는지 갑자기 궁금했다 이 얘기인 거고요.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난 우리 황두영 진행자가 있을 때와 다르게 저희가 왜냐면 황두영 진행자가 두영 씨가 되게 부지런해서 그럼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 이슈를 다 체킹하고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자 네. 하는 게 많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까지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니라서 그냥 하나를 길게 썰을 푸는 게 네, 속편한. 좋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1부, 2부를 나눠서 1부에서 한 주제, 2부에서 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서대문구청의 현수막, 서대문구청장의 명의로 된 현수막, 뭐 이런 현수막들이 과연 합법인가, 적법한가, 이대로 좋은가, 이들은 혹시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그 수능 응원하는 현수막이 쫙 걸렸었어요. 수능 전에. 네, 수능 전에.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은평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의문을 가진 게, 야, 서대문구는 조금 이상하다. 보통은 그냥 서대문구청장 뭐 이렇게 아니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뭐 이렇게 나는데 니네 서대문구는 약간 서대문구청장 이성헌 이렇게 난다. 참 독특한 동네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서울 곳곳을 다녀봐도 수능 응원에 이렇게 현수막은 엄청 많이 달렸어요. 특히나 이제 내년 총선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달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네. 뭐 이런 분들이 달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응원이니까 서대문구청도 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달 수 있고 뭐 그거 단다고 왜 수험생 응원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다만 웃긴 거는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작년에도 달렸고 올해도 달렸어요. 그렇죠. 네. 명절 때도 항상 서대문구청장 이성헌이라는 이름으로 달리죠. 그러니까 명절 때는 저는 양해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적법한지는 따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명절 때야 우리가 뭐 그냥 그 정도인데 수능이라고 특별히 구청장 명의를 한다는 거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내일 모레 유권자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거는 서대문구청장의 이름으로 다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이건 좀 일단 떠나서 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이 근거 조항이나 현수막을 어디까지 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우선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구청의 그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어쨌든 예. 구청장 현수막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그 법리. 관점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관점이 두 개. 하나는 현수막을 달 수 있느냐 문제.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수막 관련된 비용의 문제. 비용의 문제. 예.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5개 광고물법이라고 하는 법에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 선거법까지도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법 내지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 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네. 우선 첫 번째로 보자면은 우리 지금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로 그 전에 얘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전에는 사실상 그 갑자기 작년에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5개 광고물법상으로 해가지고 현수막은 법적으로는 거의 못 걸었죠. 아니 정치 관련된 건 선거법 선거철이 아니면. 그게 아니고 예. 원래는 정당법과 5개 광고물법 자체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졌어요. 그러니까 충돌을 하고 있어서 예. 정당법상으로는 이제 걸 수가 걸 수 있어요. 있다. 근데 이제 5개 광고물법상은 안 된다. 자치단체장이 그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아 그래서 그 전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그걸 걸었었어요. 행정소송 한번 걸었어요. 왜 자꾸 철거하냐. 그랬는데 그 행정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정당법이 져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지금 뭐 기억하시겠지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현수막 자체를 아예 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청장님 계실 때는 그분의 이제 의지가 워낙 네. 투철해서 다른 소위 말하는 옆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많이 걸었어요. 그렇죠. 걸고 좀 익스큐즈 해주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안 걸었죠. 못 걸게 했죠. 못 걸게 다 철거했죠. 본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현수막 있으면 커트칼로 다 네. 끊으신 분이라 네. 그러다가 작년에 이 정치인들이 법 개정을 해버린 거죠. 했죠.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정당 현수막을 걸게 돼 있고 5개 광고물법상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치단체에서 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근거 조항도 이게 뭐냐면 예외 조항인 거예요. 적용 배제. 네, 적용 배제. 그러니까 뭐 관혼상제랄지 뭐 안전에 대한 문제랄지 등등등등 쭉쭉 몇 개 있고 그 밑에다가 하나 붙인 게 이제 정당과 관련된 네. 그런 것들을 걸 수 있다. 걸 수 있다. 30일까지 이렇게 다는 바람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수막의 공해를 우리가 현수막 공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느낄 수 있었죠. 행정안전부에서는 가이드라인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그냥 사실상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현수막이 조금 이제 나쁘끄러운 내용들도 있다 보니 애들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걸지 말자. 그것도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다가 현수막 이렇게 걸잖아요. 안전 아이들이 문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전 운전할 문제도 때.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회전이나 뭐 좌회전을 하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이제 가려지거나 아이들도 네. 이제 차를 못 보는 그쵸. 경우도 있고 네, 하니까 진짜 거긴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 문제 때문에 현수막을 못 걸도록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네. 거기 딱 한 군데입니까? 예. 뭐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네. 현실적인 적용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너무 많이 뭐 달리고 있다 등등등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올해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그 규정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그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뭐랄까요? 누구까지 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5개 광고물법에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적용 배제에 네.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럴 때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그리고 뭐 금지나 뭐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건 걸 수 있다예요. 30일까지. 네. 예.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사실 지금 이제 2주 동안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네. 뭐 이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대문 구청장 명의의 현수막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구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아니거든요. 이 현수막의 성격 자체가 구청장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공공기관의 현수막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개인 현수막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구청장의 이제 이름이라도 없다면은 조금 이게 공공성이라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구청장 개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구청장 개인이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수험생에게 응원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 이름 알리려고 하는 거죠. 앞서서 조금 더 다뤄야 될 건 어쨌든 이 서대문 구청장이나 심지어는 서대문 구청에서도 이 현수막 거리 현수막을 거는 것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거죠. 이런 현수막을 거는 게 사실상 공공기관은 사실상 뭐 이런 우리 뭐 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네. 주민세를 언제 납부하고 네. 뭐 이런 것 정도 거는 거는 그건 뭐 네,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는 수능
뭐 응원 약간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서대문구청 이름으로 거는 것도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가와 신고를 하는 이제 주체가 근데 서대문구청이니까. 서대문구청이니까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그랬다고 하면은 경찰서와 서대문구청 간에 그건 있었냐를 따져봐야겠죠. 그치. 근데 이제 그 허가와 신고도 어떻게 보면 신고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치. 뭐 구청에까지 그렇게까지 저는 이제 확대할 건 아닌데 네. 구청장 이건 개인명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구청장도 달려면 사실상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허가 신고되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그 신고를 했다고 하는 신고 필증 같은 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구멍을 뚫고 나갔다 뭐 붙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형평성이 되게 웃긴 거잖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차승현 전 의원이었으니까 전 의원이 지금은 의원이 아니니까 내가 현수막 걸 테니까 허가해줘 그러면 허가해줄까요? 안 해주죠. 안 해주겠죠. 그분들은 그 적용 배제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번 명절 때 전 구청장님이 추석 잘 보내서 뭐 명절 잘 보내서 이렇게 현수막을 다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현수막 반대하면서 다셨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저도 약간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니까. 어쨌든 이제 본인도 정치적 또 뜻이 있으니까 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철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신고 안 했으니까 철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으면 신고하시고 하면 신고하면 되죠. 네. 그러면 잠깐 뗐다가 다시 걸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도 우선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적용 배제 대상에 관혼상제. 그죠. 관혼상제라고 하는 거는 결혼하거나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관련된 예의 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누가 결혼합니다. 이거 사실 현수막 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냐 아니냐. 그다음에 뭐 재난 안전에 관련된 거냐 아니냐. 그렇죠. 뭐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정당은 달 수가 있어요. 정당도 개인 이름으로 못 달. 그 정당에서도 그 뭐랄까 예를 들면 그냥 정당에 있는 정치인이라서 아무나 달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저는 제가 정당원이지만 제 마음대로 못 달고 그렇죠. 정당의 조직 그리고 정당 그 조직의 장 정도는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현 국회의원이더라도 그쵸. 현수막을 못 달아요. 현 국회의원이라도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아니면 현수막을 못 다는 거죠. 그렇죠. 조직 체계 안에 있는 분은 아니니까. 네. 당의 조직 체계.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는 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고 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도 못 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우리 동네로 해석을 하자면은 서대문 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서대문 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이수진 의원이 본인 명의로 현수막을 못 답니다. 그렇죠. 이분은 비례의원이고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뭐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고 뭐 예비후보 등록이나 출마 예정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다 할 수 있는 이제 선거법상에 그건 또 따져볼 기간이 있지만, 네, 그건 따져볼 게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현역임에도 못 달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역 서대문 구의원도 못 달아요. 그렇죠. 현역 서울시의원도 못 달고. 의장도 심지어는 서대문구 의회 의장도 못 다는 거죠. 그렇죠. 서대문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우리 관련된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는 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달 수 없는데 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5개 광고물법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 현수막을 게시하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구청에다가 물어봤더니만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선거관계법상 이러이러한 내용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5개 광고물법보다는 선거법 이게 우선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걸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주장입니다. 구청에서 말하는 거는 내용상 이걸 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관위에서 따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해석을 해줬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청장에 걸면 안 되는 내용의 현수막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자기 업적 홍보, 뭐 언제까지 뭐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현수막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간과하고 있는 게 차승현이 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래서 그 앞선다고 하면은 정치관계법보다 우선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차승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수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는 거는 괜찮은 거냐? 근데 그 사람들 다 철거하지 않냐? 심지어는 우리
그 지난 추석 때 받지 않냐 철거하는 거. 근데 왜 구청장 거는 괜찮냐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여전히 다시 돌아와서 선거법이 우선하고요. 구청장 거는 뭐 이게 있고요. 뭐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선거법이 우선한다고 하니까 전 선거법상 걸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수능 보시는 분들한테 아니 응원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는 게 선거법에 뭐가 문제입니까? 저축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거법상으로는 저도 걸 수 있어요. 다만 5개 강공물법상 제가 걸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 현수막을 뗀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걸수 있념녀의 문제에서 선거법은 의미가 없어요. 뒤의 문제고. 아니 애초에 그거는 그러니까 적용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앞에서 얘기할 이 문제가 아닌 거고 진짜 중요한 건 5개 광고물법상의 그 예외 조항 등등등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저는 약간 이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은 서대문 구청도 사실은 걸 수 있는 제한 그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이제 거리 연수만 아예 못 걸게 하도록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아니야. 현역 때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어차피 현역 때도 제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이 답을 하시는 분들도 재밌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구청장 개인 명의 현수막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 개를 아니 구청장 개인 명의라고 인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서대문 구청의 담당자라고 하는 분들이 네. 답을 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그렇죠. 이건 이성원 청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행위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왜 구청에서 답을 합니까? 이거는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없으니 저희들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가 가장 명확한 근데 답이에요. 문제는 달아준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달아줬대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문제가 자 그러면 이 현수막을 게시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비용이 있겠죠. 원래 현수막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죠. 만들고 직접 와서 걸어주는 것까지 어. 하면 대략 한 장당 10만 원 정도씩 받습니다. 그냥 이게 그 대량 해가지고 본인 직접 딸 때는 뭐 한 장당 뭐 10,000원, 20,000원이면 달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게시하고 철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정당들은 다 직접 가서 달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한 장당 한 10만 원 정도 계산되는데 그렇죠. 적어도 동에 하나씩은 거셨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곳곳에 우리가 동에 하나씩만 본 게 아니고 그렇죠. 주요 목에 이제 많이 봤잖아요. 원래 그 가이드라인에는 교차로에도 걸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교재에 좀 다 걸고 있으니까 뭐. 이게 이제 눈높이나 뭐 이런 거에 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비용이 몇백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 할 때마다 뭐 한 100만 200 원 정도는 이상은 들었겠죠. 그렇죠.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든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 비용을 가장 문제는 구청장님이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의 뭐 1억 가까운 비용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돈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네.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이 비용을 지출했어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청장의 정치적 행위에 우리 구의 세금이 쓰인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구의원일 때 제가 어디 이제 주민 간담회를 하면은 네. 보도자료를 써달라라고 네, 요구하면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네, 그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네, 네. 이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니 구청장이 맨날 보도자료 써주면서 나는 왜 안 되냐. 그거는 구청의 행정이다. 행정에 장의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뭐 그런 네. 개념이에요. 네. 나도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내가 주민간담회를 내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도 네. 그분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럼 써서 그냥 날 주면 내가 보내는 것도 되지 않겠냐 했더니 할 수 없는 거를 시키는 것도 문제다. 오케이. 뭐 당연히 뭐 전 그런 말 네, 타당하다고 봐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예를 들면 동에 그 구정 보고회를 했다. 네. 전 그거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그 공무원이 너무 좀 과하게 쓰겠다고 보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적용해서 봤을 때 구청장님의 그분들은 저의 개인적 정치적 행위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구청장님이 예를 들면 동정 보고를 했다는 거는 뭐 그건 구정을 알리는 거니까 저는 구의 행위라고 봐요. 네, 네. 그렇지만 수능 구청장님이 수능을 잘 보라 한 거는 그 개인적 정치의 행위인 거죠. 명절 잘 보내세요. 어. 이런 등등등. 분명히 그냥 서대문 구청 이름으로 명절 잘 보내서 해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능 잘 보서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은 다 청장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죠. 다만 그게 이성원 청장인지 문석진 청장인지 혹은 차승현인지를 모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 이름을 했다는 거는 자기의 정책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비용을 지불했다?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행위를 한 공무원들도 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좀 없지는 않겠네요. 네. 이걸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어떻게 좀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제 속지 신고를 해야 말하면은 되나? 이건 선관위에 네. 신고하면 선관위가 따져야 될 문제지만 네. 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전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별로 네.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좀 주지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이게 보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번 현수막을 건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걸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 구의 세금으로 걸었다는 거죠. 걸었다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 단속하는 곳에다가 얘기를 했더니만 일단 지금 뭐 공식적 입장을 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법이 뭐 우선한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뭐 틀리지 않게 똑같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다 빨리 떼라고 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하길래 이제 우리 PD님이 많이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글에다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예를 들면은 구청장은 이렇게 달 수 있다는 법이나 뭐 이런 거에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 그러니까요. 파악을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두 개 딱 겹치는 게 그거예요. 선거법으로 걸 수 있냐 없냐. 이건 뭐 대부분 대다수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걸 수 없는 건 없어요. 뭐 특히 수능 응원 이 정도는 다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네. 간에 예를 들면은 피디님도 예를 들면은 네. 가져올 라디오 이름으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선거법을 따지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인 거고. 서대문 FM 이름으로 네. 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데 뗄 거잖아요. 그러니까 뛴다는 거죠. 왜 뛰냐? 이거는 이제 그 5개 광고물법상의 뭐 예외 조항이 아니고 뭐 신고도 하지 않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뛸 것이고 신고를 해도 안 받아주고. 설마 우리가 설령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아마도 안 받아줄 것이고 왜냐면은 저도 몇 번 했는데 받아주려고 하면 그냥 저기 뭐야 게시대를 돈 내고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쪽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구청장 게시대를 이용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게시대를 이용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죠. 아니 그것도 네. 문제긴 하죠. 그 비용을 누가 썼냐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차피 돌고 돌아서 뭐 구청으로 들어오는 건데. 뭐. 아니 근데 그 개인이 돈을 썼냐와 그렇긴 구청장의 하죠. 네. 돈 그러니까 굉장히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업무 맞아요. 추진비로도 쓰면 안 돼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지금 합참의장 네네. 청문회 때 네. 관사에 뭐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썼다 뭐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관사의 어떤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필수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네. 필수품 아닌 거에 대해서는 개인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죠 그게. 근데 그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 잘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개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휴일에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산악회 인사를 간다거나 그렇지. 그럴 때 차량을 이용했다거나 거기 가서 뭐 업무 추진비를 썼다? 아니 그 소위 말하는 비서 그 차량 운행하시는 네. 분 이분이 나와갖고 이걸 했다. 이것도 사실은 개인적인 거기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거기에 문제 눈 옵니다. 네. 네, 첫눈이 오네요.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금요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방송하는 지금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와 네. 거짓말처럼 눈이 오네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다 그럴 수 있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엄밀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엄밀하게 판단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거 제가 볼 때 엄밀하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이거를 더 뭐 다른 진짜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논리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청에서 현수막을 저런 식으로 거는 건 법 위에 있겠다, 법 위에 있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은 기꺼이 주시면 저희가 그건 따로 하겠습니다. 정정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예전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뭐 논리 자체가 그 이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물어봤던 거는 5개 관공법상 걸 수 없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그거 있어요. 얼마 전에 구청에서 보도자료 나온 게 있어요. 예. 그 얘기했더니만 되게 민망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 우리는 현수막이 지금 난립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서대문 구청 입장에서 규제 방안을 행안부에 제출했어요. 만들어 달라는 건가요? 규제 방안 이런 방안을 제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행안부에 뭐 규제의 그 좋은 안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뭘 받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보도자료로 제출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기관의 장이 자기의 개인 명의로 현수막을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인 거죠.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문제 중에 많이 있습니다. 또 업추비 같은 경우도 그게 있습니다. 뭐냐 업추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다가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이웃돕기 성금, 적시자 회비 등등등을 업추비로 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근데 이게 모든 그거에서 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이게 왜 업추비로 내지 이거를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청에도 국장들도 업추비가 있고 네. 과장들도 업추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업추비를 가지고 그분이 적시자 회비를 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과외 직원들도 이걸 타당하다고 생각할 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과장이 내면 그 국장과 구청장은 잘했다고 할 건가? 그러니까. 근데 왜 구청장은 그렇게 돼요? 구청장하고 구의 의장도 냅니다. 지금 보니까 업추비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업추비와 관련된 문제에서 또 좀 엄밀하게 들었을 때 불이웃돕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난이 났어요 뭔가. 나는 약간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재난이 난 상태에서 그 그- 재난을 뭐 하기 위한 불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 네. 비용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의회 이름, 구청 이름으로는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 근데 개인의 이름으로 낸다는 거는 개인의 정책 행위, 개인의 행위라니까요. 이 업추비를 자꾸 불이웃돕기 성금이나 업추비로 막 그 적시자 회비 이런 걸 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좀 이게 법에 보면 재밌는 게 이 허가 신고를 해주는 사람은 구청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구청장이 이런 그 허가와 여기에 핵심이 주체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건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구청장이 허가 신고를 하니까 구청장은 해도 된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구청이 하는 거라는 거고 구청은 이 살아있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주체가 가장 핵심적인 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고 구청장은 걸 수 있다는 아닌가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구청장하고 구청은 법인이 다른 법인인 겁니다. 다시 따지면 개인과 법인이죠. 그렇죠. 개인과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개체인 거예요. 네, 이성원 청장이 건다고 해서 이거하고 동일시된다고 해석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그러니까 그렇죠. 건 맞죠? 구청이 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성원 청장이 건 거예요. 이성원 청장 명의로. 그러니까 개인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일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근데 앞으로는 좀 잘 준비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남은 그 임기 동안에 수능이 한 2번 정도 더 있을 건데 그때는 정말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명절도 잘 살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담당하는 부서한테 물었거든요. 얘기했거든요. 이거 제가 신고합니다. 어떡할 거냐고 답을 달라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뭐 계속 신고를 하거나 좀 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 민원을 혹시 주민들이 만약 제출했을 때 선거법이니까 괜찮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속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 마치는 걸로 해서요.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혼자인 우리 황두영 여기 있을 진행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외롭지만 혼자 걸을 수 있어. 듣고 오시겠습니다.